그날 밤 위부더니 민지가 내 방으로 들어와 갑자기 입을 맞췄다. 그 키스는 내 모든 감정을 뒤흔들었고 나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줄 알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커피를 타며 좋은 아침, 지은아 라고 말했을 뿐 그 밤의 일을 완전히 무시했다. 나는 지은이다. 24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터로 일한다. 우리 가족은 복잡하다.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민지가 내 의부선리가 됐다. 그녀는 26살, 같은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한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함께 살았지만 항상 거리를 두었다. 민지는 완벽했다. 아름다운 외모, 똑똑한 머리,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삶 반면 나는 항상 그녀의 그림자 속에 있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조차.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다. 아버지와 새엄마는 여행 중이었고 집에는 나와 민지만 남아 있었다.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TV를 봤다. 대화는 일상적이었다. 오늘 회사 어땠어? 바빴어. 너는? 그런 식으로. 그런데 갑자기 민지가 리모컨을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지은아, 너 나 좋아해? 그 물음에 나는 당황했다. 언니. 무슨 소리야? 그녀는 웃지 않았다. 대신 일어나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키스했다. 그 키스는 부드럽고 강렬했다. 내 안에 모든 억눌린 감정이 터져나왔다. 나는 민지를 좋아했다. 아니, 사랑했다. 하지만 그건 금기였다. 우리는 가족이었고 사회는 그런 사랑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 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자신의 고통을 털어놨다. 나도 오랫동안 너를 봤어. 하지만 이게 옳은지 모르겠어. 우리는 서로를 안았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다. 다음 날 현실이 깨어났다. 민지는 아침을 준비하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했다. 언니, 어제 내가 말을 꺼내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그건 실수였어. 잊어버려.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실수. 그 밤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는데 나는 출근길 내내 그 말을 곱씹었다. 회사에서 민지를 마주쳤을 때 그녀는 동료처럼 인사했다. 안녕, 지은 씨. 그 냉정한 태도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방에 틀어박혔다. 왜 그랬을까? 민지는 정말 실수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두려운 걸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태부다. 특히 가족 안에서라면 더더욱. 아버지는 보수적이었고 새엄마는 사회적 체면을 중시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 날 터였다. 그 주말 나는 민지를 피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이야기 좀 해.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였다. 미안해. 나도 혼란스러워. 하지만 우리는 언니 동생이야. 이건 안 돼. 그녀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내 감정은 그렇지 않았다. 언니, 그럼 왜 키스했어? 왜 나를 혼란스럽게 해?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키스 대신 대화였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대학 시절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가족 압력으로 헤어졌다. 그 후로 나는 숨었어. 정상적인 척 살아왔어. 나는 이해했다. 민지의 고통을. 하지만 내 고통은 어떡하나.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 사랑이 가족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혔다. 다음 주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동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너희 둘이 무슨 일 있어? 누군가 물었다. 민지가 나를 피하는 게 눈에 띄었나 보다. 나는 불안해졌다. 만약 소문이 나면?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전화했다.
둘 다 잘 지내. 평범한 인사였지만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저녁을 먹으며 침묵했다. 언니,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물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계속 이렇게는 안 돼. 그 말은 우리 관계의 시작이자 끝을 암시했다. 나는 밤새 울었다. 이 사랑이 정말 실수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다음 날부터 우리의 일상이 변했다. 민지는 나를 피하려 애썼지만 같은 집에 사는 한 불가능했다. 아침에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를 지었고 저녁에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회의실에서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 태도가 상처였다. 왜 나를 밀어내는 거지? 그 밤의 감정은 진심이었는데. 주말이 되자 나는 결심했다. 민지와 제대로 이야기해야 했다. 언니, 산책 갈래? 그녀는 망설였지만 동의했다.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갔다. 바람이 시원한 오후였다. 지은아, 왜 그래? 민지가 물었다. 나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언니, 나 사랑해. 그 밤은 실수가 아니었어. 그녀는 멈춰섰다. 지은아, 그건 감정의 폭발이었어. 우리는 가족이야.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그 말에 나는 반박했다. 사회가 뭐? 우리는 우리야. 왜 남의 시선에 얽매여? 민지는 눈을 감았다. 너는 아직 어려? 가족이 깨지면 어떡해? 아버지가 알면. 그녀의 말은 현실적이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특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아버지는 전통을 중시했고 새엄마는 사회적 지위를 중요시했다. 만약 우리 관계가 드러나면 직장도 잃을 수 있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우리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더 털어놨다. 대학 때 수연이라는 애가 있었어. 우리는 사랑했지만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어. 그 후로 나는 억눌렀어.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민지의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나보다 더 많은 상처를 안고 있었다. 언니, 나도 사랑해. 이 감정을 어떻게 해? 민지는 내 손을 잡았다. 나도 몰라. 하지만 위험해.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했다. 피하는 대신 조심스럽게 가까워졌다. 밤늦게 이야기 나누기, 서로의 방에서 차 마시기. 하지만 키스나 스킨십은 없었다. 우리는 경계를 지켰다. 그런데 그 경계가 나를 더 괴롭혔다. 사랑하는데 왜 만지지 못해? 사회의 압력이 느껴졌다.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상사가 우리를 불렀다. 둘 다 가족이라고? 그런데 왜 그렇게 어색해? 우리는 당황했다. 소문이 돌고 있었다. 민지 씨, 지은 씨가 언니래? 그런데 회의 때 눈도 안 마주치네. 동료들의 농담이 시작됐다. 민지는 불안해했다. 지은아, 조심해. 소문나면 안 돼. 하지만 나는 화가 났다. 왜 숨겨야 해? 이 사랑이 죄인가?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다퉜다. 언니, 왜 그렇게 약해? 우리 사랑하자. 민지는 소리쳤다. 너는 이해 못해. 가족이 깨지면, 친구들 잃으면, 직장 잃으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미안해졌다. 민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 더 많은 책임을 느꼈다. 그날 밤 민지가 내 방으로 왔다. 미안해, 지은아. 부리는 않았다. 그 안음은 따뜻했다. 하지만 다음 날 다시 냉정해졌다. 이 반복이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친구에게 털어놓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누구에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숨겨야 할 비밀이다. TV 드라마나 영화에서조차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한 달 후 가족 모임이 있었다.
아버지와 새엄마가 돌아왔다.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가 이상했다. 민지야, 지은이랑 잘 지냈어? 아버지가 물었다. 민지는 웃으며 네, 잘 지냈어요. 하지만 나는 그 미소가 가짜임을 알았다. 식사 후 새엄마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민지랑 무슨 일 있니? 요즘 이상해.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불안했다. 가족의 압력이 느껴졌다. 그날 밤 민지와 나는 다시 이야기했다. 언니, 우리 어떻게 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분리되는 게 나을까?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분리. 그건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민지의 눈빛은 진지했다. 지은아, 이 사랑은 우리를 파괴할 거야. 나는 울었다. 왜 사랑이 파괴인가? 사회가 잘못된 건 아닐까? 분리의 위협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민지가 이직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다른 회사로 가면 덜 어색할 거야. 그 말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회사에서조차 멀어지다니? 나는 반대했다. 언니, 왜? 우리 그냥 조심하면 돼. 하지만 민지는 고집스러웠다. 지은아, 이게 최선이야. 가족을 지키자. 그 주,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나와 민지가 같은 팀이었다. 불가피하게 가까워졌다. 회의 중 우리의 의견이 충돌했다. 이 디자인은 안 돼. 내가 말하자 민지가 반박했다. 왜? 논리적으로 설명해. 동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봤다. 긴장감이 느껴졌다. 회의 후 민지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감정적으로 하지 마. 그 말에 나는 폭발했다. 언니가 나를 피하니까. 복도에서 우리는 속삭였다. 민지 언니, 나 사랑하지?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다. 여기서 왜 그래? 그 태도가 나를 더 화나게 했다. 집으로 돌아와 다퉜다. 언니, 왜 숨겨? 부끄러워. 민지는 소리쳤다. 부끄러운 게 아니야. 두려운 거지. 사회가 우리를 용납 안 해. 그녀의 말은 맞았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차별받는다. 결혼도 법적 보호도 없다. 그날 밤 나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LGBT 커뮤니티를 찾았다. 스토리를 읽으며 공감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었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하지만 일부는 용감하게 살았다. 나는 민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언니, 봐, 우리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민지는 거부했다. 현실이 달라.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 모임에서 위기가 왔다. 아버지가 민지야, 결혼할 남자 없어? 라고 물었다. 민지는 웃으며 아직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고통이 보였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식사 후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요. 아버지는 의아해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말을 삼켰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민지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수연이었다. 그녀가 민지에게 연락했다. 민지야, 만나자. 민지는 망설였지만 만났다. 나는 질투했다. 언니, 왜 만나? 민지는 마무리해야 해라고 말했다. 그 만남 후 민지는 변했다. 수연이 결혼했어. 행복해 보였어. 그 말에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민지의 눈빛이 슬펐다. 프로젝트 마감일, 우리는 밤늦게까지 일했다. 회사에 둘이 남았다. 피곤함 속에 민지가 내 어깨에 기대왔다. 지은아, 미안해.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키스했다. 이번은 더 깊었다. 하지만 다음 날 민지는 다시 멀어졌다. 어제 일은 잊어. 그 반복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친구 지혜에게 털어놨다. 지은아, 그건 위험해. 가족이잖아. 지혜의 말은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사랑이야 라고 대답했다. 지혜는 조언했다. 사회가 변하고 있어?
하지만 천천히 그 말에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지가 이직 면접을 봤다. 결정됐어. 그 소식에 나는 무너졌다. 언니, 가지마. 민지는 울었다. 지은아, 이게 우리를 위한 거야.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이건 도피였다. 사회의 압력에 굴복하는 거였다. 그날 밤, 우리는 대화했다. 언니, 사랑하자. 가족에게 말하자. 민지는 충격받았다. 미쳤어. 아버지가 쓰러지실 거야. 그녀의 말은 맞았다. 아버지는 건강이 안 좋았다. 새엄마는 사회적 체면을 중시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이 중요해라고 말했다. 다음 날 민지가 사라졌다. 집에 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는 불안했다. 어디 갔지? 수연과 질투와 두려움이 섞였다. 밤늦게 민지가 돌아왔다. 미안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지은아, 우리 그만하자. 그 말에 내 세상이 무너졌다. 왜? 이 사랑이 끝인가? 민지의 그만하자우는 나를 절망에 빠뜨렸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언니, 왜? 사랑하잖아.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하지만 이건 안 돼. 가족을 배신할 수 없어. 그녀의 말은 도덕적이었다. 우리는 가족이었다.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금기였다. 하지만 내 감정은 달랐다. 사랑은 경계를 초월해야 한다고 믿었다. 다음 주, 민지가 이직을 확정했다. 다른 회사로 간다. 집도 나갈 계획이었다. 독립할게. 그 소식에 아버지가 기뻐했다. 잘했어, 민지야. 하지만 나는 슬펐다. 민지가 멀어진다. 회사에서 마지막 날,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다. 잘 지내, 지은 씨. 그 냉정한 말이 상처였다. 집에서 나는 울었다. 새엄마가 걱정했다. 지은아, 무슨 일 있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폭발했다. 왜 숨겨야 해? 사회의 정상이 뭐지? LGBT 운동이 활발해지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한국에서 변화는 느리다. 민지가 떠난 후 나는 빈집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방을 청소하다 일기를 발견했다. 지은이를 사랑해. 하지만 이 사랑은 저주야.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민지의 내적 갈등이 보였다. 그녀는 나만큼 고통받았다. 수연이 다시 나타났다. 민지에게 연락한 걸 알았다. 나는 민지에게 물었다. 수연 언니 만나? 민지는 부정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나는 추적했다. 카페에서 그들을 봤다. 민지와 수연이 이야기 중이었다. 질투가 치밀었다. 집으로 돌아와 다퉜다. 언니, 왜 만났어? 민지는 과거를 청산하려고 라고 말했다. 그 다툼 후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다. 민지가 집으로 왔다. 지은아, 미안해. 우리는 안 왔다. 그 밤 감정이 폭발했다. 하지만 다음 날 민지는 이제 정말 끝이야 라고 말했다. 그 배신감이 나를 괴롭혔다. 가족에게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는 누구야? 라고 물었다. 나는 여자예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충격받았다. 뭐? 그건 안 돼. 그는 화를 냈다. 우리 가족에서 그런 일 없어. 새엄마도 마찬가지였다. 지은아, 정신 차려. 사회가 어떻게 봐? 그 반대에 나는 무너졌다. 하지만 민지에게 말했다. 가족이 알아. 이제 숨기지 마. 민지는 분노했다. 왜 그랬어? 이제 어떻게 해? 그녀는 나를 원망했다. 그 순간 우리의 관계가 깨졌다. 민지는 떠났다. 지은아, 너 때문에 모든 게 망했어. 사회적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지은 씨가 레즈비언이래. 동료들의 시선이 변했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 피했다. 나는 고립됐다. 친구 지혜가 도왔다. 지은아, 강해점 하지만 쉽지 않았다. 민지가 돌아왔다. 미안해. 나도 사랑해. 우리는 재회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우리는 가족과 대면했다. 아버지 앞에서. 아빠, 우리는 사랑해요. 아버지는 쓰러졌다.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 충격이 나를 죄책감으로 물들였다. 왜 그랬을까? 사랑 때문에 가족을 희생한 건가? 아버지가 회복됐다. 하지만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 집에서 나가 우리는 쫓겨났다. 거리로 나선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언니, 후회해. 민지는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눈빛이 불안했다. 사회의 시선이 우리를 따라왔다. 길거리에서 손잡으면 사람들이 쳐다봤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지만 어려움 투성이었다. 직장에서 차별, 친구들의 이별. 민지는 후회하는 듯했다. 지은아, 이게 옳았을까? 그 물음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랑의 대가가 너무 컸다. 새로운 삶은 고통스러웠다. 우리는 함께 살았지만 매일 싸웠다. 언니, 왜 가족을 포기했어? 민지는 너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 그 말은 원망이었다. 사회의 압력이 우리를 짓눌렀다. 이웃들의 수군거림, 직장의 차별.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외로웠다. 아버지가 연락했다. 집으로 돌아와. 하지만 민지 없이 그 제안에 나는 갈등했다. 가족 vs 사랑. 민지는 가봐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언니, 함께할게. 그 결정이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아버지는 우리를 외면했다. 시간이 지나 우리는 적응했다.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곳에서 희망을 봤다. 변화가 올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내 사랑 때문에. 치료 중 민지가 털어놨다. 지은아, 그 밤은 실수가 아니었어. 하지만 후회해. 그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후회. 언니, 왜? 민지는 가족을 잃었으니까. 이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안았다. 미안해. 하지만 사랑해. 회복 후 우리는 다시 도전했다.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그날은 행복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나타났다. 민지야, 지은아, 그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화해의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사회의 변화를 인정했다. 시대가 바뀌었어.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새엄마는 여전히 반대했다. 이건 안 돼. 우리는 싸웠다. 결국 가족은 분열됐다. 일부는 지지, 일부는 반대. 사회의 축소판이었다. 민지와 나는 함께 살았다. 사랑은 지속됐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그 밤의 결정이 우리를 바꿨다. 좋든 나쁘든.